네, 형. 비동사를 설명해 보세요. 비동사가 뭐죠?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am, are, i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어, 어, 탈락. 홍보다 하이. 영어에서 비동사 am, are, i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영어에서 비동사의 역할을 설명해 보세요. 아 몰라. 집중. 비동사 역할. 아 몰라. 왜 그래? 탈락. 영어에서 비동사의 역할 am, are, is의 역할을 설명해 보세요. 5 4 3 2다? 네. 나쁘지 않았는데 탈락. 준이야. 영어에서 am, are, is 비동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M, are, is M, R, E. 비동사의 역할 5 4 나는 무엇이다? 3 2 나는 1 무엇을 위한다? 탈락. 안녕하십니까, 홍스맨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서술어 자리입니다. 영어의 4가지 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집중이 안 되어서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보면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을 휘어잡고 가야 되겠다. 서술어 자리는 누구의 집이었냐면 동사의 집이었습니다. 뭘 하다, 나는 어떠한 상태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동사의 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말 안에서는 동사의 힘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의 힘이 우리말에 비해 2배 정도 힘이 셉니다. 우리는 동사를 무시했던 그런 흐름을 영어 안에서도 가져갔기 때문에 그동안 영어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 서술어 자리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동사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동사 아니면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사 맞습니다. 공부하다, 앉아있다, 판매하다, 구매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사들 있죠. 여기도 I write a letter 이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쓰다라는 write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라 하면 우리말에 정확하게 비동사랑 매치되는 어떤 동사가 없는데 영어 안에 어떤 고유 동사로서 비동사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 비동사는 다행스럽게 다행인 거는 많이 접해보긴 했습니다. 비동사 am, are, is 같은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영어를 오랫동안 끌고 오면서 비동사가 눈에 진짜 많이 밟혔는데 저 친구는 뭐하는 친구일까라는 생각을 의외로 해본 적이 없고 비동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비동사가 나름 영어의 함정이었던 이유는 쉬워 보입니다. 일단 자주 봤기 때문에 쉬워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제대로 된 역할에 대해서 현재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게 핵심이었고 오늘 그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행복한, 나는 준, 나는 공부 중, 나는 방 안에 이런 느낌을 이대로 전달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서술적인 느낌을 넣어줄 때는 비동사가 손을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행복한이 아니라 나는 행복합니다가 되겠고, 나는 준이 아니고 나는 준입니다라고 입니다의 의미로 마무리를 짓고자 할 때는 비동사를 넣어주면 되겠고,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고 나는 공부하는 중입니다를 넣어줄 때 자연스럽게 비동사를 넣어주면 되겠고, 나는 방 안에가 아니라 나는 방 안에 있습니다의 느낌으로 비동사를 넣어주면 이 뒤에 것들과 손을 잡으면서 서술어 자리가 된다.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be 플러스 형용사, 비동사가 형용사랑 손을 잡고 서술어 자리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우리 단어 뜻을 가볍게 알려드릴 테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미적으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ealthy라는 표현은 건강한, responsible 이란 표현은 책임 있는, must는 반드시 뭘 해야 반드시 뭐뭐의 느낌이고, for your family는 뭐 우리말처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문장을 해석해 보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시작! 자, 일단 두 문장의 공통점은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듯이 be 플러스 형용사의 조합으로 서술이 잘 들어갔다는 공통점. 의미? 당연히 단어가 다르니까 의미가 다르겠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우리 항상 궁금해하기로 했습니다. 대화란 상대의 말을 궁금해해주는 것.
제가 우리말로 할 때도 친구랑 대화하거나 뭐 연인 사이에서 대화를 하거나 할 때도 제 말에 누군가가 관심이 없으면 되게 서운하지 않나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건강해야만 합니다에서 뭐를이 궁금하진 않아요. 당신은 반드시 건강해야만 합니다. 뭐를 이렇게 가진 않죠. 그냥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정도로 마무리.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를이 궁금해요. 뭐를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 뭐를 당신의 가족을로 마무리가 됩니다.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우리 예전에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뭐를이 궁금해서 누구를 뭐를 후나 왓이 궁금한 거는 목적어 을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후나 왓이 궁금하지 않아서 의미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비동사에서도 비동사에 자동사가 있고 비동사에 타동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동사는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할 거 없이 자동사, 타동사로 나뉘고 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큰 뿌리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일반 동사 아니면 비동사. 근데 각각 자동사, 타동사로 쪼개지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자동사, 일반 타동사, 비동사의 자동사, 비동사의 타동사, 동사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자, 우리 목적어라는 거를 돈 주고 사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빗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적어라는 거를 돈 주고 사는 개념. 영어 안에서 공식적으로 목적어를 살 수 있는 두 명은, 목적어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은 타동사와 전치사 두 가지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깊게 파고들면 타동사가 목적어를 살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워야 되는 것이 일반 타동사는 목적어를 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비동사의 타동사도 목적어를 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타동사 전치사만 목적어를 살 수 있어요. 다시 영어에서 목적어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타동사와 전치사만 살 수 있다. 이유는 따로 없고 정해뒀습니다. 일반 타동사와 전치사만 목적어를 공식적으로 살 수 있다. 일단 흡수해주세요. 이 개념을. 일반 타동사, 비동사의 자동사, 비동사의 타동사 4명이 같이 쇼핑을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4명이 쇼핑을 갔어요. 목적어라는 물건을 사려고 쇼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 자동사에게 물어봅니다. 너 목적어 살 거야? 너 목적어 살 거니? 일반 자동사의 답은 뭘까요? 아니, 나는 목적어 필요 없는데. 왜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물건이 필요가 없는데 뭐가 중요하나요?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사는 다행이었습니다. 살 돈도 없었을 뿐더러 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일반 타동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너 목적어 살 거니? 나 목적어 살 거야. 근데 너 목적어 살 돈은 있니? 나는 일반 타동사 전치사가 목적어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나는 일반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살 수 있어. 살 거야. 필요해서 살 거고 돈이 있어. 그래? 끝. 가장 베스트의 상황이 된 거죠. 비동사의 자동사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 목적어 살 거니? 아니, 나는 목적어를 살 돈도 없지만 사고 싶지도 않아. 안 살 거야. 완벽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고 싶지도 않지만 돈도 없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 듣고 보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구나. 자, 비동사의 타동사가 유일한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타동사.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너 목적어 살 거야? 비동사의 타동사의 응답은 나 목적어 살 거야. 사야 돼. 왜 사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나는 목적어가 있어야만 대화가 되거든. 아까 be responsible처럼 책임 있다 했을 때 뭐를 책임지는지에 대해 목적어가 나와줘야만 대화가 됐었습니다. 필요하니까 살 거야.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근데 혹시 돈은 있니? 돈은 가지고 왔니? 비동사의 타동사의 답변은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네. 나는 일반 타동사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를 사고는 싶지만 지금 돈이 없어. 우리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훔쳐야 될까요? 빌려야 되겠죠. 이대로 쓰면 불법이 됩니다. 우리 문법도 법이기 때문에 합법인지 불법인지 따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 불법입니다. 이유는 목적어를 살 돈이 없는데 목적어를 훔쳤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야 되니까 빌려야 되겠죠.
나 목적어 진짜 필요해. 아니면 대화의 의미가 없어져. 그럼 누구를 빌려야 될까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우리가 디벨로핑, 디벨롭먼트를 배울 때 이미 나왔던 개념인데 목적어를 사야 되는데 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항상 전치사를 빌렸습니다. 항상은 아닌데 전치사를 빌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를 빌리면 이 문장은 합법이 되는 겁니다. 전치사가 중간에 돈을 빌려주면서 상황이 편안해졌습니다. 이해됐나요? 자동사들은 기존과 똑같고요. 일반 타동사와 비동사의 타동사가 조금 달라졌어요. 목적어를 취하는 구조가 일반 타동사는 바로 쓰고요. 비동사의 타동사는 전치사를 빌려 쓰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동사의 타동사란 비 플러스 형용사인데 뭐를이 궁금한 것을 비동사의 타동사로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라고 불러도 되고 비동사의 타동사 편한 대로 하세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일반 타동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목적어를 바로 쓸 수 없어서 전치사를 빌려 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일반 타동사와 비동사의 타동사의 유일한 차이점은 전치사의 유무입니다. 전치사를 빌려서 쓰느냐 마느냐. 근데 우리 하나가 틀어지면 연쇄적으로 틀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한 번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의 거짓말을 해나가는 것처럼 전치사를 빌렸다는 이유로 이거를 시작점으로 뒤에 많은 것들이 기존 것과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보려면 일단 일반 타동사는 목적어를 채우는 방법이 어땠는지부터 예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우리 목적어 자리 채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길이 세 가지가 있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어요. 단어로, 동사로, 팀으로. 단어로 채운다는 건 목적어를 짧게 채운다는 거고 동사로 채운다는 건 조금 더 설명해 주겠다는 거고 팀으로 채우겠다는 건 길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어 자리를 단어로 채울 때는 말 그대로 단어를 넣어주면 되고요. 우리 동사가 목적어 자리 놀러 갔을 때는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기로 했나요?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동사가 목적어 자리 놀러 갈 때는 ing를 입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의 느낌을 주고자 할 때는 to를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해석은 ing가 들어갔을 때 동사한다는 것은 to가 들어가면 앞으로 동사한다는 것은 이거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팀으로 채울 때는 wh를 이용해서 팀이 들어가고 대시 들어가서 팀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배웠던 목적어 자리 채우는 방법 일반적인 어떤 흐름의 형태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비동사의 타동사는 목적어를 쓰기 위해 전치사를 빌렸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배우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개념을 꺼내볼게요.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앞으로 모든 언어를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언어에는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체계가 있어야 대화가 훨씬 잘 되고 체계가 있어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고요. 체계 없이 언어를 한다는 건 상대의 말을 추정하거나 추측으로 풀어갔을 경우에 우리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의도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므로 언어 안에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쓰임은 원칙과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카카오톡 보낼 때 오히려 원칙에 맞게 쓰면 딱딱하거나 서로 너무 공식적이거나 멀어지거나 연인 사이의 문법 다 지켜가면 쓰나요? 그리고 대화 걸었을 때 귀찮으면 응조차도 쓰기 싫어서 이응만 쓰고. 그래서 언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도망가고 원칙은 뒤에 따라간다. 그래서 말이 먼저 도망가서 그게 다수에 의해서 꽤 오랜 시간 쓰이면 그게 또 원칙이 되기도 하고 원칙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언어를 마스터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원칙이 되기도 하냐면요. 틀린 표현이 있어요. 방금 말했죠. 틀린 표현을 다수가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그게 옳다고 느껴지는 구간이 있어요. 왜냐면 다 그렇게 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넘겨줬더니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게 원칙처럼 느껴져요. 틀린 표현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면은 원칙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언어는 딱딱하게 보면서 동시에 유연하게도 보셔야 돼요. 알아서 잘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 그럼 목적어 자리를 단어로, 동사로, 팀으로 채우는 예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고려했습니다. 뭐를? 그의 미래를. 목적어 자리를 단어, 동사, 팀 중에 단어로 채웠습니다. 그는 고려했습니다. 뭐를 고려했냐면 우리 목적어 자리를 동사로 채우면은 아까 ing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뭘 고려했냐면 계획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 와중에 플랜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의 미래라는 목적어를 또 데려갔습니다. 그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 그는 고려했습니다. 뭘 고려했냐면 우리 WH가 목적어 팀에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주어가 동사하는 가를 언제 그가 시작할 것인가를 고려했습니다. 그 자신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노란색 부분 보면 목적어 자리를 우리가 배운 대로 단어, 동사, 팀으로 채운 형태를 봤습니다. 비동사의 타동사는 목적어 채우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배웠는데 그걸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사실 집중할 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도요. 법이니까 이러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잘 지켜주세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했을 때 뭐를 확신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를 써야 합니다. 그 목적어를 필요하니까 이렇게 썼을 때는 불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일반 타동사는 목적어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지만 비동사의 타동사는 목적어를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되었습니다. 뭘 빌리기로 했나요? 여기서 목적어를 쓰고자 했으면 전치사를 빌렸어야 합니다. 좀 짧게 쓰기 위해 전만 써볼게요. 그래서 목적어를 쓰기 위해 전치사를 빌렸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뒤도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를 동사로 채웠을 경우에 ing. 자, 이거 중간 과정은 중간에 틀린 표현도 들어갈 거니까 끝까지 지켜보시고 정리하세요. 동사로 채워서 앞으로의 느낌을 주면 to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를 팀으로 채운다면은 WH가 나올 수도 있겠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를 또 팀으로 채울 경우에 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치사가 be 플러스 형용사를 도와준 거죠. 목적어를 살 수 있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돈을 항상 그냥 빌려주지 않아요. 조건이 붙습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돈 빌려줄 때 상대를 잘 알아야 빌려주겠죠.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사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나 이 부분 좀 불편하다. 지금까지 영어를 해오면서 to와 that, t로 시작하는 to와 that은 내가 별로 안 친하거든. 싫어하고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to와 that과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사이가 언어 안에서 별로 안 좋다는 건 이런 표현이 잘 안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 자주 쓰는 패턴의 표현이 있잖아요. 약속처럼.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울 때 우리가 쓰지 않는 신선한 조합을 만들어내듯이 잘 쓰는 표현이 있고 잘 안 쓰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전치사가 조심스럽게 내가 to와 that은 안 친하다. 그래서 to와 that에게는 돈을 빌려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빌려줄 수 없다. 내가 ing랑 wh랑은 많이 겪어보고 지내봤거든. 근데 that과 to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빨간색 구간에. 어떤 상황이 됐냐면 that과 to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원칙적으로는 이 표현을 쓰면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전치사를 쓰면서 다행히 버텨냈고요. 아래는 틀린 표현. 윗부분이 원칙, 아랫부분은 틀린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원칙대로 쓰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m sure that, I'm sure to는 쓰면 안 되는데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썼느냐? 이게 틀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틀렸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냥 나는 쓸래. 왜 편하거든. 오히려 전치사를 안 쓰고 이걸 쓰니까 이게 더 쉬워. 더 편해. 편하다고 느낀 겁니다. 실전에는 한 글자라도 줄이는 게 엄청난 효율이 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맞든 틀리든 관심 없다. 내가 쓰고 상대가 알아들으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할 건데? 잡아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한데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에 의해서 이게 쓰이고 다음 세대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원래 이렇게 썼던 표현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쓰시던데? 그래서 인정돼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득을 받습니다. 인정된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자주 쓰입니다. 이따 예문도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에서 머리를 궁금할 때 목적어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단어를 쓰거나 전치사 다음에 ing를 쓰거나 전치사 다음에 wh를 쓰거나 that과 to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목적어를 쓸 수 있다. 5가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이유 다 버리시고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5개의 길이 있으니까 나는 그 중에 하나의 길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서 가야 되겠다. 내가 학교에 갈 건데 학교 가는 길이 총 5개의 길이 있고 오늘 교통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2번 길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 필요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비동사가 목적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조금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전치사가 고정이 아니에요. 자, 여기 전치사는 about이나 of를 대부분 쓰지만 의미에 따라서 for를 쓸 때도 있고 with를 쓸 때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치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세트처럼 보셔야 돼요. 저는 I'm sure 다음에 of라는 전치사가 떠오르거든요. 이거는 의미를 떠나서 물론 의미적 연결도 충분히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I'm sure of가 거의 한 세트처럼 머릿속에 일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자주 세트처럼 경험해 보셔야 한다. 전치사 단어 목적어 ing, wh 하나 둘 세 개 중에 제일 눈에 거슬리는 건 전치사 플러스 wh입니다. 전치사만 들어가도 좀 무겁다고 느껴지는데 wh는 더 무거운데 그 둘이 결합을 했다? 그게 좀 꼴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영어는 길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그럼 이거를 좀 짧게 쓰고 싶을 때가 있겠죠.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I'm sure 다음에 of를 1000번, 10,000번, 100번 뭐 수백 번, 수백만 번 써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 매일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느 순간에 쳐다보지도 않아도 그 자리에 그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I'm sure 다음에 of 다음에 wh를 너무 자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원칙상 이게 맞지만 대충 가볍게 쓰다 보면 WH가 바로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전치사 WH는 너무 길어지니까. WH 앞에 about이나 of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생략하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이게 세력이 커지면 I'm sure 다음에는 전치사 없이 WH를 바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이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언어, 영어입니다. 총 5가지 있다. 전치사 목적어, 전치사 ing, 전치사 WH, 전치사 없이 that, to는 바로 써도 이제 인정이 된다. WH 앞에 about이나 of인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 써도 된다. 이제 바로 예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해주세요. 자, 예전에 이거 배웠죠? Be satisfied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With. Be responsible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For. 이라고 기계적으로 배웠는데 방금 배운 부분에 잘하신 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치사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세트를 외우신 겁니다. 방금 satisfied 다음에 1번, 2번, 3번의 구조로 전치사가 필요하다면 with를 쓰겠지만 satisfied 다음에 that이나 to를 쓰는 경우에는 with가 필요 없어요. 예전에 어떤 걸 배우다 말하는지 아시겠죠? 어려우신가요? 그럼 방금 들은 거 그냥 일단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제가 욕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예문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뭐를 확신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be 플러스 형용사인데 뭐를이 궁금하니까 비동사에 타동사하고 목적어를 쓰기 위해 전치사 of를 빌렸습니다. 여기 있는 of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of를 쓰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상 맞다는 것. 나는 확신합니다. 뭐를? 목적어 자리 채우는 방법 전치사 ing도 가능하다는 거죠. passing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pass라는 동사가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놀러 가서 ing를 입고 들어갔고 pass라는 동사가 또 타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the exam이라는 목적어를 데리고 갔다. 이 안에 배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라이팅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따 라이팅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뭐를? 우리 WH가 나오면 무슨 팀인지 보기로 했죠. of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는 목적어 자리. 그 목적어 자리를 단어 동사 팀 중에 팀으로 채웠고요. do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what은 do 뒤에 목적어 역할하고 있다가 앞으로 나왔다. 나는 확신합니다. 뭐를? 무엇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what은 do 뒤에 목적어 역할하고 있었는데 WH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 열어주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about이나 of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 있는 of를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비동사의 타동사 다음에 to는 바로 나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문 속에 확인. 나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뭐를? 영어를 유창하게. 그래서 be 플러스 형용사인데 목적어 to speak을 바로 쓸 수 있었던 이유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는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를 행복하게 생각하냐면요. 도와주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배우는 것을 영어를. 이런 식으로 be 플러스 형용사 to. 나는 꺼려합니다. 뭐를 꺼려하고 있냐면 믿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what절은 또 believe 뒤에 뭐를 궁금한 상태에서 목적어 team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를? 나는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를? 내가 단순히 서 있었다는 것을 거기에서 없이 안다는 것 없이 뭐를? 또 no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를 단어동사 팀 중에 팀으로 채워서 WH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what to do가 왜 나왔는지도 알겠죠? 원래는 what I should do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나는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I를 떼버리고 should가 to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be 플러스 pp라는 형태의 어떤 형용사가 들어갔는데 뭐를이 궁금했는데 대절은 바로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어 자리를 대절로 채울 경우 해석 방법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로 배웠고요. 나는 당황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단지 서 있었다는 것을 그곳에서 안다는 것 없이 without은 전치사입니다. 우리 전치사 뒤는 목적어 자리 채우는 방법 단어 동사 팀 중에 no라는 동사로 채웠습니다. 거기에 ing를 입혀줬고요. no는 타동사입니다. 이 와중에 타동사기 때문에 또 목적어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우리 목적어 자리 채우는 방법 단어 동사 팀 중에 wh가 보인다는 건 또 what은 no 뒤에 들어간 목적어 팀. 이 안에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려운데요. 당연히 어렵죠. 지금은. 한두 번 해보고 어렵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어렵다라는 말은 한 100번 정도 해보고 어려운지 쉬운지를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노력 없이 어려운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 않게 해서 굉장히 놀라운데 당연한 것처럼 모든 걸 만드세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어. 근데 어려워? 그게 어려운 거고. 노력을 몇 번 안 해봤어. 어려우면 당연한 겁니다. 더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영상을 또 돌려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에서 뭐를이 궁금하죠. 목적어 비동사지만 대절 바로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우리 환경이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guarantee 보장하다. 뭐를 보장하는지 궁금하니까 목적어 우리의 성공을. 지금 구조는 배운 대로 나오고 있어요. 다만 어렵다면 좀 길어져서 어렵다거나 단어가 어려울 뿐이지 구조는 배운 대로 be 플러스 형용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궁금한데 대신 바로 나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뭐를 이 와중에 get은 타동사니까 높은 점수를 어디에서 그 시험에서 우리 전치사 목적어도 부사어 아니면은 형용사어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디에서라는 where에 대한 이야기로 부사어 자리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전치사 목적어는 무슨 자리가 중요하지 않고 의미를 느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뭐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냐면 be responsible 다음에 전치사를 빌렸고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ing는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teach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English라는 목적어가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 여기에서. 자, 환자들은 만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를? 그 치료를 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be satisfied 다음에는 전치사를 쓸 때 with를 빌려 쓴다. 그래서 답은 with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트리트먼트가 막 주어가 되고 동사가 나오고 뭐 목적어가 나오고 주어 동사의 어떤 한 팀이 나오죠. 그 with가 여기선 답이 될 수 없고 to도 답이 될 수 없고 주어 동사의 팀을 책임지는 that이 들어가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 있는 거지 무조건 with를 쓴다는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미스터 한은 의지가 있대요. 어떤 의지가 있냐면 organize 할 의지가 있대요. 뭐를? 이 세미나를 조직화할 생각이 있대요.
근데 뭐에 대한 세미나냐면 세미나 뒤에 형용사어 자리를 전치사 목적으로 채웠고 뭐 이건 일단 무시하세요. organize라는 동사가 나와서 대신나 WH가 들어가면 주어 동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조직화하다라는 동사만 나왔기 때문에 is willing to로 연결되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자, 오늘 뭘 배웠는지 아시겠죠? 자, 영상을 보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돌려보고 질문을 통해서 해결까지 하셨다면 그 다음 구간은 셀프 티칭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느낌으로 설명을 했을 때 가장 배움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토익 900 이상이 있었을 때 학생일 때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르치는 영역이 진짜 힘들어요. 오늘 배운 거 비동사의 타동사를 딱 이렇게 적어두고 제가 방금까지 설명했던 쭉 내용을 비슷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완성이 되고 어디가 부족한지가 바로 보일 겁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보일 거예요. 셀프 티치까지 하고 난 뒤에 나는 비동사의 타동사가 익숙해졌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챗 GPT 같은 거 있죠. 챗 GPT 같은 거 들어가서 비동사 형태의 예문을 많이 보시고 어떤 식으로 목적어를 쓰면서 실제 예문 속에서 나오는지를 집중 공격적으로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그 모든 조건에 최고의 상태에 지금 왔습니다. 이런데도 안 하시면 진짜 게으르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영어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른 능력이 부족한 거는 1%도 없습니다. 만약에 언어가 안 되는 능력이 있었으면요. 우리말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말이 됐다는 건 다른 언어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다른 언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하려면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게으르게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만 극복하면 영어는 끝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더 재밌게 앞으로 제가 영상을 더 공격적으로 이제부터 많이 올릴 테니까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서술 자리에 가장 핵심 부분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서술 자리 완주 부탁드리겠습니다.